자, 다음 내용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이제 4번 예제는 조금 전에 봤었던 내비게이터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예제 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상으로 8번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8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하고 6번은 이어지는 건데 오전에 5번까지 보고 6번을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6번하고 7번을 오후에 볼 거예요. 네. 4번 예제를 실행을 하면 일단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p 태그에 내용이 비어 있고, 링크 같은 경우도 지금 href, URL도 없고, 내용도 비어 있죠. 그러면 이제 버튼 누르면은 검색 중이라고 잠깐 나오죠. 이게 p 태그에 잠깐 출력하는 거예요. 검색이 끝나면 p 태그의 내용은 다시 지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a 태그의 내용을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버튼 누르면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위경도를 받아와요. 그리고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위경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지도 서비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픈스트리트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PC용 웹브라우저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꽤 정확할 거예요. 요즘은 노트북 같은 경우도 GPS를 탑재하고 나오니까.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신 노트북은 위치정보 취득에 제한이 없어서 기능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데 데스크탑 PC는 위치정보 취득에 대한 하드웨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컴퓨터 데스크탑에 GPS 다는 사람 없죠? 이때는 이제 IP 주소 기반으로 위치를 취득하는데 대부분 서울시청 근처로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크롬 브라우저는 나중에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 상용화된 웹페이지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HTTPS로 시작되는 주소가 아니면 보안상의 이유로 위치 정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주소가 나중에 이제 백엔드를 공부하면은 HTTP로 시작하는 주소가 있고요. HTTPS로 시작하는 주소가 있어요. HTTP가 일반이고요. HTTPS는 보안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뭐냐면 HTTP는 내가 평상시에 입력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클릭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공 없이 그냥 순정으로 다 전송이 돼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아무나 중간에 그 정보를 가로채서 엿볼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라이브 서버가 그 방식이고요. HTTPS는 보안이 적용된 건데 입력된 내용이라든지 클릭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호화돼서 전송이 돼요. 당연히 이게 더 좋겠죠. HTTP냐 HTTPS냐는 S인 거냐는 백엔드가 결정하는 건데 HTTPS는 인증서가 필요해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백엔드에 탑재해야 되는데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내비게이터 객체 안에 지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얘가 위도와 경도를 반환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위도, 경도, 그 다음에 고도, 이동 중일 때는 이동 중인 방향, 뭐 이런 것도 반환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만들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위경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위경도까지 주는 게 끝이에요. 더 이상 기능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맵하고 연동을 시켜야 돼요. 단 네이버 맵이랑 구글맵은 유료예요.
단순히 뭐 회사 위치 같은 거 보여줄 때 쓰는 정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내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뭐 시설물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복합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연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유료예요. 구글맵이나 네이버맵 같은 경우는 연동하려면 신용카드 정보부터 기입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일정 페이지 뷰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특정 횟수차를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과금이 되는 방식이에요. 현재 무료는 카카오맵밖에 없어요. 카카오맵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카카오맵 API라고 검색하면은 얘네가 이제 웹상에서 지도를 넣는 하루에 30만 페이지가 된대요. 여기서 이제 얘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줘요. 이렇게 얘네가 준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만든 거니까, 얘네가 만든 그 모듈이니까 얘네가 제공하는 클래스의 객체 만들어서 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돼요. new 했으니까 객체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럼 얘네 매뉴얼 봐야죠. 이마만큼의 메서드가 있대요. 이거 보고 공부해야 돼요. 되게 길죠? 지도 서비스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아무튼 자, 일단은 위경도 취득하는 거까지입니다. 자, 스테이터스라는 P 태그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맵 링크라고 하는 A 태그 하나 가져왔어요. 파인드 미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면 일단은 여기에 뭐 다른 위치가 표시되고 있을, 버튼을 2번, 3번 누르면 여기 계속 이전 위치가 표시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맵 링크에 대해서 href 속성을 샵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는 텍스트 문구를 일단 없앱니다. 자, 스테이터스, navigator.geolocation이라는 객체가 없다면 상태 표시를 위한 P 태그, 스테이터스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현재 브라우저가 위정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검색 중이라고 넣어줘요. 자, 내비게이터 안에 지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가 포함되어 있고요. 얘를 통해서 get current positio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돼요. 파라미터가 3개예요. 위치 정보 취득에 성공했을 때 실행될 콜백, 위치 정보 취득에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수행될 콜백, 마지막으로 위치 정보 취득에 필요한 옵션입니다. 그럼 얘가 작동하면서 이제 위경도를 받아왔으면은 석세스가 실행될 거고, 위경도 취득에 실패했으면 에러가 되겠죠. 옵션부터 봅시다. 자, 높은 정확도를 쓸 수 있는지 여부, true. 그 다음에 maximum age 0, 타임아웃 30초. 일단 쉬운 게 타임아웃이니까 위치 정보 취득에 30초 제한 시간을 건 거예요. 제한 시간 안에 조회에 성공하지 않으면 에러로 간주하고 에러 콜백으로 호출해요. 지하 같은 데서는 잘 안 터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에이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캐시라고 하는 걸 이제 보관하는 시간이에요. 캐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웹브라우저는요, 자기가 접속했던 페이지에 들어있는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을 다 별도의 공간에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페이지에 접속하면 자기가 저장했던 거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다운로드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접속했던 페이지에 파일,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브라우저마다 이렇게 캐시를 사용할 폴더가 하나씩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가 접속했던 페이지의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 내 재접속 시 저장된 파일을 활용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페이지를 순식간에 한 1분 동안 5번 정도 접속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한 번만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거고 나머지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페이지 로딩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 일정 시간을 내가 1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분. 그럼 1분 동안은 저장했던 페이지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건데 1분 이내에 페이지 소스 코드가 바뀐 거야.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감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스를 고쳐도 실제 웹사이트 만들다 보면 소스를 고쳐도 일정 시간 내에는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소스를 저장했는데 저장된 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웹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그 전에 그 브라우저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캐시라고 검색했을 때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고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내가 방문했던 페이지의 그 목록하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공용 PC에서 이거 안 지우고 그냥 가면은 내가 방문했던 거 딴 사람들 보라고 다 놔두는 거예요. 근데 개인 PC에서는 이거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그럼 자동 로그인 데이터까지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자동 로그인 다 풀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저렇게 매번 메뉴를 열기에는 번거로우니까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고 새로 고침을 마우스 우클릭하면요. 개발자 도구를 열었을 때만 떠요. 그러면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 고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캐시가 다 날아가요. 자, 일단 캐시의 개념은 잡았죠? 이 맥시멈 에이지라고 하는 게 무슨 정보냐면은 한번 취득한 위도와 경도가 캐시에 저장될 시간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만이라고 지정하면은 10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초 동안 위경도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10초 동안 이동을 하더라도 나는 아까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로 인식을 해요. 10초 안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위경도를 받아올 때마다 매번 현재 위치를 새로 조회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위치 정보 취득에 실패했을 때는 그냥 위치 정보 취득에 실패했습니다라고 메시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에러 정보는 여기 콘솔 객체에다 찍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위경도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위치 정보 같은 걸 취득할 때 보통 사용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허용 안 함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에러로 뜨는 거죠. 보시면 이제 지오로케이션 포지션 에러, 유저 디나이드 지오로케이션, 사용자가 위치 정보를 허가하지 않았다. 보통 이런 에러인 거고요.
자, 위치 정보 취득에 성공을 하면 콜백 함수에 전달되는 이 포지션이라는 위치를 쓰시면 됩니다. 얘를 통해서 쿨스 안에 위도하고 경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하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위경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각각 다르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무료 지도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소 형식이요. 샵, 맵, 이퀄, 18. 이건 확대 비율. 1부터 한 20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도하고 경도를 폴더처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주소를 방문하면은 이 위경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저 위경도가 나타내는 주소인데, 오픈 스트리트 맵은 지역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지형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사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써야 돼. 구글 지도하고 그 밖에 다른 지도 서비스는 우리나라 지도를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지도에 국외 반출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갖고 그 벤츠나 BMW, 아우디 같은 차 사면 그 내비게이션 내장돼 있는데, 와,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진짜 못 써요.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지도 접근이 되게 안 돼요. 그래갖고 구글에서 몇 년 동안 그거 계속 요청하다가 계속 안 되니까 결국 작년인가에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 전용으로 법인을 따로 세웠죠. 그러면서 구글 지도가 한번 싹 업데이트가 됐어요. 왜냐면 국내 안에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도를 디테일하게 표시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이폰에서 왜 애플 지도 같은 것도 우리나라 지형을 제대로 표현 못해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지도 서비스 써본 적 없죠? 반대로 외국 여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지도 제대로 작동 안 하잖아. 전쟁 국가야, 아직. 자, navigator.location.getCurrentPosition. 이거는 현재 위치를 일회성으로 조회해요. 그러니까 갱신된 위치를 받고 싶으면 버튼을 또 눌러야 돼. 근데 navigator.geolocation.watchPosition 똑같아요. 얘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동 경로를 다 추적해줘요. 새로 고치면 안 해도. 근데 웹페이지에서 이런 거 쓸 일은 거의 없죠. 워낙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가 빵빵하니까. 자, 8번으로 갈게요.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일부러 이 페이지가 갱신됐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화면에 시각을 출력을 해뒀어요. 여기 빈 H2 태그를 놔두고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를 갖는 요소에다가 현재 시각을 inner HTML로 넣었어요. 그럼 새로 고침하면은 이 시간 값이 흘러 있을 테니까 시간이 갱신된 게 보이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기능이 되게 복잡한데 주로 쓰는 거는 메서드 2개밖에 없어요. 히스토리 객체는요, 웹브라우저에 얘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금 뒤로 버튼, 앞으로 버튼 둘 다 못 누르게 돼 있죠. 그럼 히스토리 버튼은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히스토리 객체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요. 자, 1번 예제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링크를 클릭해서 1번 예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뒤로 갔으니까 앞으로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자, 이때 쓸 수 있는 기능이요. history.forward. 앞으로 가게요. history.forward는요, 웹브라우저의 앞으로 가기 버튼과 똑같습니다. 이거 누르면 앞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제가 1번 예제에서 링크를 하나 임시로 넣고요. id 값은 빼야겠지? 링크를 하나 임시로 넣고 8번 예제로 이동해 볼게요. 자, 1번 예제에서 마지막 링크가 8번 예제로 이동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이 있죠. 그러면 얘도 작동을 할 거예요. 메서드가 뭐냐? 히스토리 점백.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별거 없죠? 누르면 전 페이지로 갑니다.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럼 4번하고 8번만 정리하고 오전 마무리 합시다. 5, 6, 7은 오후에 할게요.